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점점 더 지쳐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변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의 판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승인을 구하고 그들의 이해를 갈망하며 그들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진실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따르는 것, 외부의 승인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갖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려 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 패턴이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융의 심리학을 통해 자기 정당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이 해방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칼 융은 우리의 많은 패턴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메시지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다고 했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침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들입니다.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네 의견은 틀렸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자신의 내면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말 옳은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더욱 강합니다. 우리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을, 자기 주장보다 조화를 중시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말대꾸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내면 권위를 발달시킬 기회를 잃습니다. 윤군 내면 권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능력입니다. 이 내면 권위가 발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할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권위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열등감, 자기의심, 불안정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충분히 설명하기만 하면, 충분히 변명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계속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변명을 늘어놓고 계신가요? SNS에 뭔가를 올릴 때도 긴 설명을 달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이 내면 권위의 부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융근 또한 페르소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 페르소나와 다를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내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외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자기 소외가 특히 심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무의식의 층입니다. 여기에는 인류가 축적해온 모든 원형과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무의식에 너무 동일시되면 우리는 개성을 잃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일부가 되지만 우리 자신은 되지 못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집단이 원하는 나, 부모가 원하는 나, 사회가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 자신의 진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멈춘다는 것은 마치 안전망 없이 걷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만약 그들이 나를 거부하면, 만약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두려움을 통과할 때 온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 없이도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자기, 즉 셀프에 대해 말했습니다. 셀프는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더 큰 자아입니다. 우리가 셀프와 연결될 때 우리는 내면에 권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프와 연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 작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 우리가 부인해온 감정들, 우리가 억압해온 욕구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은 투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을 유독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도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열등감, 죄책감. 이런 감정들을 직면하는 대신 우리는 설명으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으로는 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뿐입니다. 융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감정들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요. 내가 불안하다.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 내가 죄책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은 평생 강한 척 살아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말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춘다는 것은 바로 이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때로는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그저 내가 나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융은 심리학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멈출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자기 정당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신이 언제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자신을 관찰하세요. 내가 지금 또 나를 정당화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두 번째 단계는 멈추는 것입니다. 설명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말을 삼키세요. 이것은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마치 뭔가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세요. 그것은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선택에 확신이 있나? 내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다른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해를 구하세요. 윤기 말한 내향화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판에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설명하고 자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단지 의식적이면 된다고요. 실수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정당화를 멈춘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나누는 것과 승인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소통은 대등한 위치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기 정당화는 열등한 위치에서 일어납니다. 융근 관계에서의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삶의 판사로 만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역할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를 되찾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의 승인을 구합니다.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요구한다고요.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견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분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필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것은 또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충분하지 않아. 내가 기대에 못 미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는 설명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어린 시절에 조건적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만 사랑받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말을 잘 들을 때, 기대에 부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무조건적 자기 수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고요.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나쁜 면도, 강한 면만이 아니라 약한 면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설명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명료함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소음을 멈출 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윤기말한 개성화의 길이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승인을 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우리를 존중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멈추면 우리 관계도 변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진정한 관계만 남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할 때 우리 안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윤기말한 셀프와의 연결,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융도 개성화는 끝이 없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더 깊어집니다.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패턴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지만 의식되는 것은 선택이 된다고요. 우리가 자기 정당화 패턴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은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자기 주장보다 조화를 중시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춘다는 것이 사회적 압박에 맞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화는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가지고 타인과 만남으로써 옵니다. 융은 집단과 개인의 균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독립된 개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집단에도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것은 또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만하다고, 이기적이라고,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근 말합니다. 개성화의 길은 외로운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실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취약한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취약함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멈추려면 우리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판단을, 내 선택을, 내 감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작은 성공들을 통해 천천히 쌓입니다. 융은 상징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직관, 우리의 신체 감각, 이 모든 것이 무의식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징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자기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시나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것은 또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할 때 우리는 과거를 변명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현재에 있습니다. 융은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은 현재에 머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 현재 순간에서 우리는 자기 정당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융은 또한 창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과 접촉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활동들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은 창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상상의 세계에서 놀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실용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융은 창조성을 되찾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좋아했던 활동이 있으신가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글쓰기. 다시 시작해보세요. 잘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세요. 이것이 자기 정당화 없이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것은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 죽음을 명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사회적 승인,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영적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적 전통들은 이것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 도, 브라만, 부처의 본성. 윤근 이것을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함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신성함과 접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육체와 자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외부의 승인은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온전하고 이미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자기 정당화의 뿌리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평생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용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있는 자유는 모든 노력에 가치가 있습니다. 융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의 소음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한다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설명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면 숨을 깊이 쉬고 멈추세요. 이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설명하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성화는 가능하다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설명하든 안 하든 정당화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느끼세요. 이것을 사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여러분의 열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자유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리시고 멈추는 연습을 하시고 내면의 권위를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요. 그 목적지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